진지하고 진솔한 사람들의 이야기 찐사이입니다. 저희 너무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이죠. 만난 것 같아요. 진짜 그동안 정말 너무 바쁘게 지냈는데 저는 그니까요. 진아 씨도 엄청 바쁘셨죠? 네, 이번에 그 MBA 하고 있는 거가 11월쯤에 끝나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리브랜딩을 다 마감을 해야 돼가지고 좀 정신없이 과제만 쳐내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향은 씨는요? 저는 이제 뭐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이제 가게 일도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니랑 유튜브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게도 저희 가게가 이제 가을 겨울에 되게 바빠요. 엄청 계절을 타는 그런 메뉴여서 그래서 요즘 이제 가을 바람이 이제 솔솔솔 불어오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손님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즘 조금 바빠지고 있고 그리고 언니랑 하고 있는 유튜브도 저희 언니가 12월에 출산을 그니까요. 앞두고 있거든요. 제 쌍둥이 언니가. 맞아요. 이제 12월에 나올지 1월에 나올지 아직 모르기는 한데 예정이 12월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많이 해보자.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아무래도 정신이 없고 이제 당분간은 막 엄청 열심히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 전까지는 좀 언니랑 열심히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언니랑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향은 씨네 가게를 다 알더라고요. 제 주변인들이. 네. 그래서 신기하다. 엄청 가보고 싶어하고 저희 엄마한테도 갔다 왔었잖아요. 저희 엄마랑. 네, 한번 근데 같이 어머니랑 오셨었어요. 그 엄마 친구분들이 같이 가자 이랬더니 엄마가 이 향은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는 안 되겠다 막 이러셨대요. 아닌데, 오셔도 근데 되는데. 진짜 맛있고 또 가고 싶은. 진짜 제가 나중에 이제 여기 저희 달면은 상호명을 이제 기재를 안 했는데 왜냐면 아직까지는 저는 제가 막 엄청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좀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미래에 언젠간 공개하기로. 언젠가는 어디인지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 저희 주제가 뭐였죠, 진아 씨? 저희는 이번에는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하는지에 대한 거를 공유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각자 혼자 있을 때 주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근데 요거 주제 진아 씨가 네.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이유? 생각해낸 이유?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뭐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관련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이제 시간을 다 쓰려면 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유이자 약간 해방일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저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을 막 끝내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뭔가 가족한테도 시간을 잘 보내보고 싶고 친구들이랑도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시간 좀 줄긴 했죠. 왜냐면 다들 결혼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도 좀 쓰고 싶은데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뭐 20대 때는 조금 더 많잖아요. 근데 30대 넘어가서는 다들 어떻게 쓰고 있을까에 대한 댓글도 받아보고 싶고 해서 이거를 고르게 됐습니다. 맞아요. 몸은 하나고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이제 나의 역할도 많아지고 뭐 딸이 될 수 있고 맞아요. 여자친구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뭐 아내가 될 수도 아내가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각자 어떻게 혼자 네. 있는 시간을 충분히 잘 만끽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향은 씨부터 하실래요? 네, 좋아요. 저는 그때그때 좀 다를 수 있는데 요 몇 달을 좀 한번 돌이켜봤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주로 뭘 했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좀 뻔할 수 있지만 독서가 처음부터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는 뭔가
왜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 그리고 음. 한창 몇 달 전에 제 생각에는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 타시면서? 타시면서 이제 책의 붐이 맞아요.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저희 젊은 세대 사이에서 더더욱. 그래서 뭔가 약간 책을 읽어야 돼. 약간 이런 압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책이 잘 안 읽혔거든요. 읽으면은 뭔가 갑자기 딴 생각 나고 그래서 다시 책을 덮고 그리고 뭔가 항상 저는 책을 읽으면 뭔가를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책을 읽으면 뭔가 수학이 있어야 돼. 어떠한 뭐 다르게 생각을 했다라든지 뭔가 아니면 공감이 된다든지 이런 뭔가 미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올해 여름부터 조금 이제 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저의 생각을 좀 바꿨고 제가 사실 이건 아빠가 보시면 좀 헉하겠지만 이제 가게에 있을 때 이제 손님이 정말 너무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름에 아까 그 계절성이 강한 그쵸, 메뉴라고 그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멀뚱멀뚱 있기가 시간이 좀 아깝기도 하고 그렇다고 핸드폰으로 뭐 릴스, 쇼츠 이런 거만 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뭔가 그래서 내가 가게에서 있는 이 시간을 그래도 좀 좋게 만들고 싶어서 이제 책을 조금 훔쳐봤어요. 이제 알차게 쓰고 싶었구나. 알차게 쓰고 싶어 조금씩 이제 훔쳐보고 했는데 뭔가 그러니까 더 책이 좋아진? 뭔지 알죠? 이게 약간 하지 마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은 약간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뭔가 즐거워졌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책을 이제 읽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좀 빠졌던 책, 제가 읽었던 책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너무너무 유명한 책인데 양귀자의 모순이라는 책이고 요거 제가 그때 인스타에도 올렸던 책이거든요. 정말 공감이 갔어요? 공감이 많이 가기도 하고 약간 뭐랄까 최근 요 몇 년 동안 가장 몰입해서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요거 제가 나중에 빌려드릴게요. 네네.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책이어서 그리고 약간 여름의 결이랑 되게 맞는 책들도 읽었었어요. 뭐 성혜나의 두고 온 여름이라든지 아니면은 한정원의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 그러니까 계절이 네 개인데 네 번째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거 너무 좋잖아요. 뭔가 제일 싫어하는데 이거를 제일 네 번째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요거는 제가 친한 동생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책인데 시도 있고 사진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 읽는 그런 대박.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오.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 오. 친구도 저희 이거 보거든요.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뭐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혼자 있을 때 더 이제 읽는 이유가 또 몰입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막 거실에서 뭐 예를 들어 엄마랑 아빠랑 있고 강아지 있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 그치. 심취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가게에서도 사실 이제 다른 왔다 갔다 직원분들도 하시면, 계시고 왔다 갔다 이제 하시니까 그때는 이제 되게 정말 훔쳐보는 느낌으로 읽는데 그래서 집에 가면 이제 온전히 혼자 있을 때 좀 제대로 읽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몇 달 동안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그 네 번째로 사랑한 계절? 네. 그거는 되게 궁금한데요. 오, 왜냐면은 네네. 뭔가 그 말할 때 사람들이 싫고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마지막까지 약간 다정하게 챙겨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좋죠. 표현해놨는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이게 그 프로젝트인데 그 어떤 출판사의 프로젝트인데 아. 매달 이제 12명의 시인을 이제 한 달에 한 시인 한 명씩 이제 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인들의 이제 그런 시리즈예요. 이제 월별로 만든 시리즈. 근데 제가 읽은 이게 8월 달에 이제 해당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달 이 책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되게 재미있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요거, 재밌다. 요거 되게 추천합니다. 뭔가 약간 이 계절을 살아간다는 느낌을 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놓치기 쉬운 이 계절감을.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요새는 사업에 완전 매몰돼서 지내고 있긴 한데, 근데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뭐 MBA 배우면서 6주간 프로그램처럼 수업을 들었었는데, 거기서 막 뭐 사명도 가지라고 하고 비전도 필요하다고 하고 뭐 KPI로 뭐 3년 안에 어떻게 진행할지도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근데 뭔가 이 모든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인스타에도 적었었는데, 내가 참 사람들이 뭔가 별거 아니다라는 표현을 되게 나쁘게 쓰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참 지금 뭔가 대단히 알려져 있지 않고 별게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거가 되려고 별게 아닌 상태일 때 즐길 수 있는 행복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꿨던 것 같아요. 내가 별거 아니니까, 지금 브랜드가 막 확실하게 뜨지 않았으니까 장르를 하나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좀 트이면서 이제 시간을 운용을 했었는데, 저는 조금 요새는 뭐 되게 마주하는 사람들도 만나지게 되고, 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뭔가 내가 멍 때리고 있을 시간이 일단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사람 속이든 나를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타성에 적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의견 수용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나를 잃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행하게 됐던 거는 내 정체성 찾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저한테 넌 정체성이 되게 뚜렷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뚜렷한 게 사실 싫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뚜렷하면 호불호가 나뉠 수 있잖아요. 전 그래서 좀 무난한 사람이고 싶었는데, 무난함을 여러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면서 무난함을 지향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을 더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정체성을 좀 인정해야 되는 시간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일단은 제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좀 인정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긍정하면서 잃지 않는 방향 쪽으로 보내보고 싶어서 일단 뭘 했었냐면은 남들이 원하는 것, 내게 원하는 것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좀 분류하는 시간을 깊게 가졌어요. 뭐 글로든 영상이로든 아니면은 관련된 책을 읽던, 이렇게 해서 좀 분류하고, 그 막연한 불안감 있죠. 되게 답답하고 막연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글로 실체화시키면서 좀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 사고를 하고 있고, 여기까지 와 있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이건데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이러면서 비움과 채움을 좀 분류하는 시간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는 이제 뭔가 내 기준을 잡는다고 하죠. 이게 사업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단계가 이정표를 막 세워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월이 됐다고 브랜드 짱 완성 표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거를 뭐 2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걸어감에 있어서 덜 흔들릴 수 있고, 이렇게 조금 더 내가 맞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기준에 맞는 이정표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시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이제 30대를 살다 보면 더. 그래서 요새는 약간 작품으로든 뭐 아니면 내 인생으로든 내가 진짜 내 삶 안에 차별화가 돼 있다고 이미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개인마다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르잖아요, 조금씩. 전 그게 이미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제 인생도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부분도 걸어가고, 약간 이러면서 사회가 지금 이 시점에 나한테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30대니까 이제 결혼해야지, 뭐 애기 낳아야지, 뭐 아니면은 뭐 돈 벌어야지, 빨리 뭘 장사를 뭐 빨리 대단하게 활성화시켜야지, 이런 거에서 약간 내 속도를 잃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주변에 아마 결혼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으니까 나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조금 생겨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 각자의 타이밍이, 지금 온 친구들은 지금 결혼을 하는 거고, 나는 아마 친구들이 다 시집 보내고 느리게 올 테니 느리게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준비된 시기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이어리처럼.
아,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다 이렇게 펼쳐놓고 뭔가 적기도 하고 뭐 음, 관련된 거 음, 보기도 하고 하면서 좀 음. 생각 정리하는 네. 그런 시간을 혼자 있을 때 보내는군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요? 이게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음, 저희는 좀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맞아, 그런지 맞아.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 이런 음,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 다른 상대방의 대화도 들어야 되고 음, 온전히 내 생각을 하기가 음, 어려운데 음, 혼자 있을 때는 음. 이렇게 좀 이렇게 가능해지니까. 좀 멍 음, 때리면서 음, 뭔가 이런저런 생각을 저도 많이 음, 하는 것 같은데 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것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나도 무조건 남들한테 다 잘해주고 싶죠. 다 만족시키고 싶고. 근데 저는 유난히 그 성향이 강한가 봐요. 남을 만족시키고 싶은 행위. 그런 것 같긴 근데 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번아웃이 빨리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내가 너무 오래 못 버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저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게 내가 맞출 수 있는 정도인지 이거를 내 스스로 좀 알아보고 싶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거절을 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착해서. 거절하는 게 좀 어려워요. 왜 착-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뭐 좋게 봐주면 착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그 거절을 못하는 상황 때문에 곤혹을 되게 많이 겪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절도 되게 잘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내 기준부터 세워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돌아왔던 것 같아요.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것도 하다 보면 늘어요? 거절이랑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오.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음. 그냥 지금은 좀 시행착오를 겪는 와중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좋아요. 저는 제가 혼자 있을 때 하는 두 번째 행위는요, 궁금하다. 사진 아카이빙 하는 거였어요. 이게 와. 뭐였냐면 이제 최근에 어쩌다가 뭔가 그 언니랑 형부가 집에 이제 저희 본가에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과거의 그런 사진을 우리가 옛날 사진을 좀 한번 꺼내볼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 구석에서 막 사진 뭉탱이들을 막 꺼내가지고 저희한테 보여줬어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뭐 중학교 때랑 더 어렸을 때랑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제 있었고 엄마랑 아빠의 막 신혼 때 사진 우와, 그런 사진도 있구나. 그런 사진도 있고 데이트했을 때 사진도 있고 우와. 뭐 아무튼 너무 옛날 낭만적이네. 옛날 그런 사진들을 이제 저희가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어머 이때는 이랬다. 그래서 어머 엄마 아빠 젊은 것 봐. 막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저랑 언니의 막 흑역사 막 저 초등학교 한 4, 5학년 이때부터 되게 못생겼었거든요. 그때 막 이뻤을 것 같은데? 진짜 못생겼어. 그래서 그때 막 그런 거 막 회상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고 나서 약간 문득 조금 느낌이 이상했어요. 이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빠르구나. 흘러서 이제 저희 언니는 이제 시집을 애기 갔고. 엄마가 그치, 될 그치. 예정이고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고 그리고 엄마랑 아빠는 이제 점점 더 이제 좀 늙어가는 게 되게 느껴지고 근데 옛날에는 정말 너무 풋풋한 그런 모습으로 사진에 이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좀 감상에 되게 젖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언니가 저한테 이제 카톡이 온 거죠, 언니가. 그래서 너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너가 아직 집에 있으니까 이 사진들이 이제 정말 그냥 실물로 존재하니까 그걸 막 계속 보려면 꺼내서 봐야 되잖아요. 어디에 막 한편에 놔야 되고 그리고 또 모르죠. 그거를 만약에 나중에 뭐 이사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래서 요즘은 다 대부분 디지털로 사진들을 이제 저장을 하고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이제 사진을 이제 카메라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디지털로 좀 보관을 하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제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보고 싶을 때 그냥 이제 휴대폰으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있을 때 그 사진들을 꺼내고 이제 한 장 한 장 찍는 작업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우와. 근데 이제 엄마랑 아빠랑 있을 때 하기에는 뭔가 좀 그래요. 뭔가 이제 저는 약간 그래도 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때 이랬구나 이런 감성에 젖는 시간을 뭔가 갖고 싶은데 이제
주변에 누가 있고 하면 그냥 의무적으로 이 행위만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엄마랑 아빠가 없을 때 이제 저 혼자 있을 때 이제 사진들을 꺼내서 이제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했는데 사진을 되게 더 음미하게 된다 할까? 뭔가 되게 좋다. 되게 이 사진을 찍는 이 행위만으로 뭔가 그 시대를 한번 이렇게 훔쳐보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한 3-4차례 이제 조금씩 이제 아카이빙을 해서 제 그 드라이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그 링크를 이제 공유하고 이제 보고 싶을 때 들어가서 이제 보면 되는 그래서 뭔가 되게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이 행위를 다른 분들께도. 왜냐하면은 정말 옛날 사진을 보면 좋은 게 뭔가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와 비슷한 나이대인 적도 있었고 내가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컸고 그리고 나도 되게 잘 컸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행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뭔가 다들 한 번쯤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마침 혼자 있는 시간대 제가 하는 거기도 해서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 사진 아카이빙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그 드라이브에 이제 저는 컬렉션에 찍어놨었으니까 쭉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모아두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 했는데 이제 리브랜딩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컬렉션 사진도 재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재사용하게 되고 또 더불어서 뭐 엄마 아빠의 사진, 내 사진 이때만 기억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억은 좀 지워지잖아요. 사진으로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영상도 좀 많이 찍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그냥 브랜드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는 브랜드를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왜냐하면 브랜드 자체가 곧 저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주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브랜드의 성과에 따라서 네가 없어지고 있어지고 이런 존재감을 계속 확인하게 되니까 별개로 둬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는 이걸 약간 따로 둘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제 인생에서 되게 큰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뭐 생각을 계속 브랜드 쪽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혼자 있을 때는 과제를 진짜 많이 쳐내고 있고요. 좀 시간이 너무 없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그걸 즐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빌딩하는 작업이구나. 그러면서는 이제 좀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약간 정성적인 수치? 라고 해야 되나? 정성적인 감도로만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 보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업이. 그래서 정량적인 걸 넣어서 좀 효율성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약간 정량적인 거 외에도 효율적인 거 외에도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브랜드의 사명이 곧 인생의 사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왜 내 브랜드가 존재해야 되지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할 것인가를 찾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Why보단 How를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약간 그 주얼리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뭐 욕구가 있잖아요. 데이트 때 내가 더 예뻐 보이고 싶고 그리고 뭔가 모임이 있을 때 조금 더 나랑 잘 어울리는 룩에 매치가 됐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자기가 남들한테 말고 자기 스스로 빛난다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사실 짧은 것 같거든요. 뭔가 경쟁도 있고 뭔가 주변 평판도 있고 그냥 너무 그 급류에 휩쓸리다 보면은 내가 나를 잃기 너무 쉬운 구조인 거예요. 이 사회 구조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주얼리는 그 순기능을 하는 거죠. 내가 예뻐 보이네? 내 스스로 인지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고객 경험 설계를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떤 순간에 어떤 경험이 나를 되게 귀하게 느껴지게 했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전달하지라는 맥락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 또 사명이 다시 정리된 시간이기도 했어요. 뭐 사명이라고 하면은 북극성 같은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대단히 위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진행해온 삶이랑 그리고 뭔가 이번 연도를 거치면서 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내 사업이든 내 삶이든, 그게 딱 이 한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짐은 덜어주고 행복은 나눠주고. 그래서 나는 약간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그쪽으로 설계해 나가려면 어떻게 설계를 해 나가야 되지 하는 기획안을 잡는데 혼자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아무래도 진아 씨가 이제 이번에 기존에 하시던 브랜드를 이제 다시 재정비하고 이제 다시 새 출발을 또 준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쓰시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더 뭔가 뭐 더 애틋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 브랜드가 뭔가 정말 맞아요. 진아 씨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맞아요. 좀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더욱 많이 알려져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아마 그럴 거예요. 감사해요. 그때 향훈 씨가 막 제가 작년에 막 좀 헤매고 있을 때 이렇게 별 조각 같은 거 이제 주얼리 기법을 배우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향훈 씨가 편지에 써줬던 게 있었어요. 넌 꼭 남들이 다 아는 별이 될 거야. 근데 그 말이 어찌나 감동적이던지 제가 그거를 이렇게 작업대 책상에 딱 붙여놓고 뭔가 마음이 흔들릴 때면 그걸 딱 보면서, 그래, 별게 아니지만 이제 별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볼 때가 있거든요. 그거 라임 좋은데? 별게 아니지만 이게 별이 되는 과정이다. 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세 번째는 저는 혼자 있을 때 왜? 이제 노래를 연습합니다. 향은이가 노래를 진짜 잘해요 또. 아니에요. 전 진짜 잘하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는 그냥 뭐 나쁘지는 않다 이 정도인데, 근데 이건 정말 반드시 혼자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하다가 삑사리가 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있으면은 이게 그걸 사리게 된단 말이죠. 내가 원래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누군가가 있다고 의식하면은 뭔가 이 맞아. 정도 낮춘다든지 힘을 뺀다든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주로 이제 그런 좀 높은 음역대가 높은 노래들도 한번 불러보고 도대체 내가 우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성대도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도 운동하면 이제 근육을 키우듯이 이 성대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더 단단해지고 더 좋은 발성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연습을 많이 할수록 는다. 그게 이제 팩트래요. 근데 물론 막 너무 목을 상하게 막 뭐 정말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른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발성으로 계속 노래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물론 연습을 할수록 망칠 수는 있지만 적당히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노래를 매일 조금씩 부르면은 와, 꾸준하다. 는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는 매일매일은 못해요. 이제 저도 상황이 될 때만 하는데 그게 이제 주로 혼자 있을 때인 거죠. 혼자 주로 있을 때 뭔가 좀 이거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한 소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 되는 부분은 계속하면서 나중에는 될 때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확실히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제가 이제 언니랑 아까 유튜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사실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언니랑. 그래서 저희 둘이 있을 때 항상 우리 노래할까? 이렇게 해서 노래를 어릴 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엄마나 아빠가 없고 하면은 우리 둘이 노래할까? 이제 이랬었거든요. 우와. 그래서 확실히 좋아하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아무도 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잘해야 된다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걸 보니,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노래할 때도 그렇고 하기 전에 이제 연습을 할 때도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열심히 하는 게 전혀 아깝지도 않고 하는 순간 즐기고 그래서 저도 결국 음악이랑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제 느꼈고 언니랑 저랑 일란성 쌍둥이다 보니까 이제 근데 언니가 이제 열심히 음악을 했고 하고 있잖아요. 아, 나는 음악이 그 정도 열정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화성학이라든지 뭔가 되게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냥 정말 그 노래를 하고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언니 못지않게 나도 꽤 열정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진짜 좋아하는 거를 찾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뭔가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하네. 잘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저는 네, 부끄럽지만 노래를 합니다. 오, 그렇구나. 네. 약간 그 둘이 일란성이긴 한데 목소리가 되게 다르고 제가 느꼈을 때는 그리고 뭔가 향훈이의 그 흥얼흥얼거리는 듯한 사운드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노래방을 같이 간 적이 없으니까 가보고 싶고 어머 그렇네. 그- 우리 노래방을 같이 간 적이 없네. 향훈이랑 이제 은이랑 그 노래하는 영상이 올라오거든요 인스타에. 근데 들으면 좀 약간 대만 첫사랑 OST를 부를 것 같은 그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약간 그 노래 자체는 좀 목소리나 노래 자체는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좀 타고나기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타고난 음치거든요. 근데 향은이랑 은이 거를 들으면서 좀 힐링을 하곤 하죠. 그래서 아 이렇게 그리고 또 얘네 그 컨텐츠 주기가 되게 주기적이에요. 꾸준하게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요새를 진행하면서 이제 제가 보는 은희와 향훈이는 이제 뭔가 삶이 많이 변하는 형태여도 이제 식구가 막 늘고 이러니까 그래도 자기 꿈을 되게 잃지 않는 소신 있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향훈이는 생각보다 그 말로 뭔가 표현을 하고 언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감성적인 부분도 되게 뛰어난 친구구나. 약간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도 감사해요. 그렇고 뭔가 이렇게 뭔가를 따라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자기 거를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거를 되게 표현할 줄 아는 스타일이다. 자기 색으로 색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좀 그래서 너무 좋은 칭찬이네요. 연보랏빛과 노란색 사이라고 해야 되나? 우와, 약간 구체적이야. 그런 컬러감. 띠용 완전 너무 신기하네요. 완전. 그런 컬러감인 것 같아요. 향훈이 목소리는. 어머, 근데 너무 좀 고마워요. 약간 팟캐스트 할 때는 짙은 남색 같기도 하는 그 남색이 무슨 컬러냐면 좀 신뢰감을 주고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컬러래요. 아, 근데 진짜로. 향훈이 팟캐스트 들으면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붕 뜨지 않고 이렇게 차분하게 라디오 진행자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컬러감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진아 씨도 아까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고 이제 너무 사람들의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게 나의 그거를 결국에는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들으면서 뭔가 나 되게 많은 걸 배워요. 나도 정체성을 좀 잃지 않고 찾아가 봐야겠구나.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저에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진아 씨 마지막으로 저는 네. 여기 써놓은 건 맞지만 진짜 웃긴 게 저는 사실 요새 혼자 있는 시간이 진짜 있잖아요. 과제를 다 쳐내고 그래서 살짝 멍을 때리고요. 그리고 미친 듯이 뛰고 와요.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뭔가 집에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 다 컴퓨터 작업이거든요. 요새 하는 작업이. 그러니까 뭔가 동적이지 않고 그래 한 곳만 네, 계속 바라보는 네, 느낌. 네. 그리고 자세도 이렇게 약간 꾸부정해지는 느낌이고 관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내가 나를 건강하게 지킬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미친 듯이 음악을 듣고 2시간 정도 뛰고 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산책이라도 좀 가볍게 해가지고 소화가 잘 될 수 있게 스트레스가 많지만 좀 소화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루틴을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미친 듯이 잠을 자요.
제가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못 봤는데 제가 되게 특이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몰아서 잠을 자가지고 평상시에는 4-5시간 자게 되거나 진짜 못 잘 땐 2-3시간 자면은 다른 때는 진짜 몰아서 잘 수 있을 때는 12시간도 자요. 진짜 신기하죠? 그런 사람 처음 봤대요, 제 주변에서. 그래서 전 몰아서 좀 잠을 자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회복을 하는 타입입니다. 약간 빡 일하고 빡 쉬고 약간 예, 이런 약간 느낌이네.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저는. 공감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진짜로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고 맞아. 그리고 되게 보기 좋고 근데 항상 친구로서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아, 뭔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게 체력적으로 이게 뒷받쳐 줘야지 맞아. 뭐든 할 수 맞아. 있는데 이게 아프면 완전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친구로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정말 잘 챙겼으면 좋겠다. 밥을 이런 좀 잘 생각을. 챙겨 먹고 밥도 잘 잠도 챙겨 먹고. 자고 그리고 2-3시간 잠이 안 됩니다, 지나씨. 최소한 6시간은 자주세요. 맞아요. 여기서 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잘 해주곤 한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오늘 이렇게 나눠봤는데 뭔가 각자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저희 나이 때 막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되고 맞아요. 보여줘야 되고 성과를 보여주는다라는 이 사회의 그런 압박감 이런 게 맞아. 있잖아요. 맞아, 어쩔 맞아. 수 없이. 맞아. 그래서 혼자서 좀 좋아하는 거를 하든 아니면 음. 정말 푹 휴식을 취하든 미래에 대한 그런 구상과 계획을 하든 네,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네요. 댓글에 나를 보존하기 위한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쓰신지 좀 달아주세요. 네, 달아주세요. 네. 그럼 이번 에피소드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